우리 지역 이슈를 점검해 봅니다. 뉴스 속 궁금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썰로 풀어보는 시간 궁금했썰. 오늘 진행을 맡은 구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유수한 기자입니다. 네, 유 기자. 네. 올해 이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참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늦춘 분들도 많고 장기간 불황으로 예식장 폐업도 많아지면서 네. 지금 결혼식장 잡으려면 예약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4월부터죠. 공공예식장 24곳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개방하기까지 이분의 입김이 컸다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도호 의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24곳의 공공예식장이 개방되기까지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큰 역할은 과찬이고요. 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분기에 0.81명으로 네. 역대 최저를 갱신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출산율은 결혼과 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공공요금 인상과 주택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네.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후 말을 통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시설이 좀 개방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좀 개방이 되나요? 네, 무료로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5곳인데요. 네. 시청 본관 시민청, 그다음에 광나루 장미공원, 한방진흥센터, 인재개발원의 인재홀, 향림도시농업 체험원강, 나머지 19곳은 전업한 가격으로 총 24개를 개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을 하고 싶은 장소를 직접 신청하는 온라인 시스템과 네.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장소 대여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예식 진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까지 제공되니 많이 이용하여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쏙쏙 찾아내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 위원장과 함께 본격적인 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옥상 출입문은 화재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죠. 그런데 긴급한 순간 잠겨 있는 문을 열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서울시는 옥상 출입문 수동 개폐 장치를 자동 개폐 장치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범죄나 이제 투신 같은 경우 등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옥상 문을 잠가 두는데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저희가 맨 꼭대기에 사는데 그래서 옥상 문 올라가서 예전에는 그냥 열렸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잠겨 있더라고요. 이 자동 개폐 장치의 경우 이제 어떤 경우에 좀 작동이 되는 건가요? 예, 자동 개폐 장치는 평소에는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요. 예.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시설과 함께 연동되어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 옥상층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그 이전 완공된 아파트나 주택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은 것이 문제잖아요. 예,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도 사실 비용 부담도 큰 게 사실이었을 텐데 그렇죠.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도 역할을 하셨다고요. 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이후 신규 공동주택은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서울시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비상문 개폐 장치를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네. 네. 총
272개 단지, 2개 단지에서 예. 41.4%가 예. 옥상 출입 비상문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됐네. 공동주택의 화재는 예.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예. 방치했다가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출입문의 개폐 장치가 수동이면 자동으로 변경 설치를 권고하여 네. 설치한 비용 중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규정하였고, 신규 입주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대피로 및 소방용품, 소화 설비 등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네, 지원 사업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부터 좀 지원이 되나요? 예,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상임위와 3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네. 3월 27일 조례가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네.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향후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가 확대된다면 대피 환경을 저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 사각지대 없이 이 공동주택이라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꼭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썰 다음 키워드는 바로 동행 파트너입니다. 지난해 기습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이에 서울시는 기습적 폭우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 취약계층 및 침수 취약 지역의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동행 파트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역시 관련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요. 이 동행 파트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동행 파트너는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서 네. 침수 예 경보 시 네.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 파트너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되고요?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돌봄 공무원 1명, 통반장 1명, 인근 주민 등 5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수 예 경보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네.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동행 파트너에게 신속하게 연락합니다. 동행 파트너는 연락받은 즉시 재약자 가구에 출동해서 침수 방지 시설 점검과 필요한 경우 대피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전수 조사를 통해 침수 위험이 큰 954가구에 네. 총 2,391명을 매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서로 연결돼 있어서 돕는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이 CCTV의 스피커 설치도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작년에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시민이 제보한 내용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예. 저지대 주택가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네.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방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네. 침수 예 경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동행 파트너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자치구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네. 민방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네. 경보 및 대피 방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네. 침수 예 경보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현재 자치구에 44개소를 침수 우려 구역으로 선정했고 네. 작년과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 촘촘한 풍수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 풍수의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네. 그 대심도 빗물 터널도 구상했었고 그다음에 빗물 저류도 굉장히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좀 실질적인 좀 대책도 좀 마련되고 있죠. 그렇죠. 저리조는 이미 이제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많이 만들어져 있죠. 네. 서울대 안에 2개 만들어져 있고 서울대 입구 쪽에 하나 있고 네. 앞에
공영 버스 차고지에 예. 또 거기도 하나 지하에다 지금 뭐. 지하에 만들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수로 대심도 방수로죠. 네. 그 부분은 지금 7개 중에 이제 먼저 3개를 할 건데요. 하나는 강남, 강남역 주변에 있는 곳하고 우리 관악구에는 신대방역 있죠. 이게 도림천과 봉천천이 합류되는 네. 바로 밑에 예. 거기서 한강으로 뽑는 거기가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 쪽에 예. 하나가 돼 있고 일단 3개를 먼저 시작하고 나서 뒤에 나머지 4개는 한다고 합니다. 그 관악구 재선 관악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네. 관악구의 어떤 환경을 제일 잘하시고 또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도 재선 시의원이시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시로 시선을 바꿔서 서울시 개념에서 한번 침수 지역이 없나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작년에 또 관악구의 피해가 워낙 컸으니까요. 또 3명이나 사망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좀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침수 피해로 인한 손실이 좀 컸는데 이번에는 좀 단단히 준비해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어지는 다음 썰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대책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구역의 화재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안전대책과 관련해 명확한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에 지난 5월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기차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소식도 그만큼 또 늘었는데요. 이 구입을 좀 불이 난다니까 화재가 난다니까 좀 구입을 꺼려하는 분들도 망설여집니다. 예. 많습니다. 실제 서울에서도 이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예.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첫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한 건 발생했는데요. 네. 교통사고에 따른 화재였습니다. 아,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건, 네. 2022년도에 세 건으로 증가됐는데요. 네. 3건 중 2건이 화재 원인 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까지 한 건이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는데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있더라고요. 네, 많죠. 요즘. 예, 많죠. 그런데 또 지하다 보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예. 전기차 화재는 차량 배터리에 불이 붙어 약 예. 1000도씨까지 열이 치솟는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폭주 현상. 예. 이를 진화하는데 한 8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소방수가 평균 한 10만 리터 정도 투입이 됩니다. 10만 리터요. 예, 예. 10만 리터요. 잘 안 꺼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8시간 동안 계속 쏴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중기로 해서 들어가지고 물에 담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오,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지만 예. 만약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에 이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차량에 불이 옮겹기가 쉬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안전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예.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왔나요? 예,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지하에 있는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네. 지하 주차장에 완전한 소방 설비를 갖추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는 중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량을 9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네. 관련 부서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고요. 또한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 설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또 저번에 발표하신 분이 네. 아파트 담, 또 담. 학교 같은 데 담을 헐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충전소를 만들면 외부 차량도 와서 충전할 수 있고 아파트에 충전할 수 있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법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법 제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을 그분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전기차 시대에 이제 관련 정책도 이제 발빠르게 맞춰서 이뤄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궁금한 지역 이슈를 썰로 풀어보겠습니다.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관악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봉천천 복원 사업이 사업비 편성으로 탄력을 받으며 2029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도 봉천천 이 복원 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봉천천 복원 관련해는 제가 전화 유기용 국회의원이나 박주희 청장이나 다 같이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네. 제가 봉천천 복원을 위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간 이유가 예.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재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 3월부터 착수되어서 네. 11월쯤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개 구조물 및 교통 처리에 대한 계획도 네.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도 계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봉천천 위로 봉천로가 지나가고 있는 예, 예, 상황에서 예. 약간 남부순환로의 좀 보조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봉천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을 때 예. 그만큼 차선이 줄어들 경우 예. 좀 교통체증이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남부 순환로에 한 20% 정도 차량이 저감됐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봉천 신봉터널 있잖아요. 그 예. 부분이 2026년도에 개통이 될 건데 그렇습니까? 아마 예. 그거에 생기면 이 부분은 2029년도에 완공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교통량 굉장히 분산될 거고 지금 봉천천 복원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예. 또 지금 봉천천을 전체를 복원을 하면 한 3천 몇백 들어가요. 예. 근데 너무 예산이 커서 단기적- 3등분 해가지고 예. 당국 합류부에서 당국 사거리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교통량 부분은 그 밑에는 한 3차선, 3차선 두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도로가 교통량을 지금 조금 분산시키고 많이 있고 분산시켰어요. 이 시기가 되면 신봉터널 개통 이후라 또 네.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이 또 분산된 네. 이후라 네. 이 부분의 우려는 좀 기우다라고 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봉천천이 복원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앞쪽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네. 하천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 복원 사업 되면 청사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봉천천으로 복원이 되면 최소한 한 2, 3도 정도 내려간다 그래요. 체감 온도가. 체감 예. 온도가. 그러고 이제 일단 물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좋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아마 새롭게 태어날 것 같고요. 네. 친환경 수변 문화 공간으로 관악구를 대표하는 관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카메라 보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동행 파트너도 소개를 했는데요. 저 송도가 서울 시민의 동행 파트너가 되어 언제든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안전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 궁금한 이슈를 모아 썰로 풀어보는 시간 궁금했썰.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